이른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현재 목회자들은 여전히 소득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비박스가 설치된 지 약 11년 만에 처음으로 유기아동이 가정집으로 위탁됐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이단 은혜로교회가 최근 국내 식품 사업 확장을 시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아신대 총동문회 전임 회장들로 구성된 증경회장단과 이사 취임 예정자 임명희 목사가 아신대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정홍열 신임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목회자들은 여전히 복잡한 세무 용어와 세금 계산 등으로 소득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 인력을 고용할 형편이 안 되는 중소형 교회들은 목회자가 직접 챙기다 보니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인데요. 교단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유현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도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을 개정했습니다. 시행 4년 차인 현재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이 목회자 1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98%가 2020년까지 1회 이상 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66%가 복잡한 세무 용어와 세금 계산 탓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교회들은 문의할 비용도 없을 뿐더러 행정 직원도 두지 않은 곳이 많아 목회자가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직접 소득 신고를 했다고 응답한 목회자는 전체의 70%에 달했습니다. 일반 기업은 회계를 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늘상 하는 일인데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없고 소규모 교회들은 세무 대리인이나 이런 데다가 돈 주고 맡기기도 그렇고 그걸 목사들이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쉽게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한편 교단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목회자는 9%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종교인 소득 신고와 관련한 교단 차원의 안내 현황을 살펴보니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동영상 교육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교단이 공지사항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데 불과했습니다. 관련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교단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강의 전달과 자료집 제공만으로는 목회자들의 의문점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종교인 소득 상담센터나 교단 차원의 신고 대행 서비스, 공통된 교육 자료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쌍방향 소통이 아니라 일방향 소통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목회자들이 좀 수시로 그러니까 궁금할 때 물어보고 소통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개설하는 것이 일단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종교인 소득 신고 제도 자체에 대해선 목회자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납세 의무를 이행한 데서 오는 만족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런 만큼 모든 목회자들이 소득 신고 이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교단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베이비박스가 우리나라에 설치된 지 약 11년이 지났습니다.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된 신생아들은 일반적으로 보육원과 같은 시설로 보호 조치됐는데요. 국내에선 처음으로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 위탁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베이비박스입니다.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동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2009년 12월에 만들어진 아동 보호 상자입니다.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난 갓난아기 가명 김건우 군도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돼 전국 입양가족연대 오창하 대표의 가정으로 위탁됐습니다. 약 11년 동안 1,300여 명의 아동이 베이비박스를 거쳐 보육원과 같은 시설로 보호 조치된 가운데 바로 가정으로 위탁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은 가정에서 보호되어야 된다라는 대명제 아래에 유기된 아동들,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특히나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들의 가정 보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지난 10년 동안의 상황이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경우 베이비박스가 있는 관악구청이 최종 보호 조치 전까지 공적 책임 주체가 됩니다.
아동은 구청에서 건강검진을 한 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 있는 아동 일시 보호소에 보내집니다. 유기아동이 일시 보호소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아동은 관악구청 내 아동심의위원회의 결정과 성본 창설 절차를 거쳐 입양이나 위탁 등 가정형 보호를 우선으로 장기 보호 조치가 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베이비박스 아동들이 새로운 가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아동의 성본 창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아동 일시 보호소에 보내진 아동이 하루 이틀 만에 입양 기간이 아닌 보육원으로 인계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에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작년 11월부터 서울시를 향해 지금의 관행을 개선해달란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오 대표는 긴 설득 끝에 서울시가 최근 전국입양가족연대의 주장에 공감하고 유기아동의 입장과 가정보호 조치에 협력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한국교회도 위탁과 입양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기는 아기만으로 사랑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주고 하면 이 아기는 어떠한 대상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이 아기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된 베이비박스 아동들이 다시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이들을 향한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교도들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일명 타작마당으로 충격을 준 이단 은혜로교회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교주인 신옥주는 수감된 상태지만 교도들은 여전히 집단 생활을 하며 국내에서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상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변, 음식점 이름 앞에 GR이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이단 은혜로교회 영문명인 그레이스로드의 줄임말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혜로교회가 운영하는 사업체 이름도 GR그룹입니다. 기자가 점주에게 해당 점포와 은혜로교회와의 연관성을 물어봤습니다. GR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은혜로교회랑 연관이 있나 해가지고.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네, 아니에요? 네. 저희는 이게 체인점이고요. 관계가 없다더니 카메라를 들이대자 태도가 돌변합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은혜로교회는 지난 2월부터 국내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송파와 양재, 노년 등 도시락 체인점을 내며 식품 사업을 확장하는 모양새입니다. 규모는 크진 않지만 서울 곳곳에 매장을 열었습니다. 사업 본점이 있는 은혜로교회 과천 본거지 주변에는 상당수의 교도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해당 부지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돼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교도들은 자리를 지키며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왜 피해야 됩니까, 이거? 왜 피해야 됩니까? 정상인데. 교주인 신옥주가 특수폭행, 특수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지만 여전히 교도들이 교세를 유지하려는 겁니다. 신옥주는 교도들을 미혹해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키고 일명 타작마당을 통해 교도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오다가도 못하니까 우선은 여기서 자기들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활도 해야 되고 현재 있는 교회 자체도 지금 철거를 해야 되고 없어지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또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 옥바라지하고 이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계속 영업을 할 거예요. 문제는 사업 운영 방식입니다. 은혜로교회 측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지만 실제 사업에 몸담았던 이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임금 자체는 아예 없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들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서 알바를 시켜가지고 의무적으로 너는 한 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할당량을 줘가지고 강제적으로 헌금을 하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일은 일대로 하고 바깥에서 알바는 알바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고. 이단 전문가들은 이단 단체들의 수익 사업은 결국 집단을 유지하는 자금으로 쓰이기 마련이라며 반사회적 집단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굿TV 뉴스 최상경입니다. 아신대 총동문회 전임 회장들로 구성된 증경회장단과 이사 취임 예정자 임명희 목사가 아신대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정홍열 신임 총장과 이장호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30일 성명서에서 정홍열 총장은 행정기획처장을 맡았던 2020에서 2021년 신입생 충원을 위해 허위 입학을 허용했으며
이장호 이사장은 아신대 서대문 캠퍼스 개발을 주도하면서 부채와 종로 건축과의 계약 문제로 학교 발전에 걸림돌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총장과 이 이사장은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2021 글로벌 UK 하이킹 시즌2를 앞두고 9월 22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글로벌 UK 하이킹은 개발도상국 아동들이 겪는 식수 문제를 돕기 위해 산을 오르는 만큼 깨끗한 물을 기부하는 비대면 캠페인입니다. 이번 UK 하이킹 시즌2는 월드비전 공식 홈페이지와 라이브 커머스 네벤저스와 행복한 콩나무 방송을 통해 총 선착순 3,00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이 전 세계 가난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에게 성경책을 선물하는 나의 사랑하는 책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은 후원자가 성경 필사에 참여하면 그 후원금으로 전 세계 25개국 어린이들에게 성경책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캠페인은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한국 컴패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 전문단체인 히즈쇼가 작은 교회들을 위한 주일학교 예배 영상과 가정 콘텐츠를 공개했습니다. 히즈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교회 학교들의 예배와 공과 교육이 끊어지지 않도록 오는 11월까지 12주간 주일 예배 영상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콘텐츠는 설교 전 애니메이션 영상과 찬양 율동, 말씀 챈트와 설교 파워포인트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콘텐츠는 히즈쇼 홈페이지 및 히즈쇼 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9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와 같은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본회의 상정을 미루는 대신에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언론계, 관계 전문가 2명씩으로 구성되는 8인 논의기구를 구성해 법안 내용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2001년 시작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현지 시간 30일 20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AP통신은 케네스 프랭크 맥켄지 미 중부사령관이 국무부 브리핑에서 미군의 C-17 수송기가 아프간 현지 시간 30일 밤 11시 59분 수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철군 시한으로 정한 31일을 불과 1분 앞두고 철수를 완료했고 대피 임무 종료 선언을 통해 지난 14일 이후 12만 3천 명이 아프간을 탈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50조 원 증가한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본 예산 558조 원보다 8.3%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4차 유행과 신양극화, 탄소 중립 등 상황에 대응하고자 다시 한번 확장 재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6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1인 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17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 원, 맞벌이는 3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급 신청은 내달 6일부터 온라인, 내달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으며 10월 29일에 마감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수천 명이 모여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축제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8일에서 29일 아이치현 도코나메시에서 열린 야외 음악축제에서 관람객들은 빽빽하게 밀집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벗거나 환호성을 질렀고 현장에 술까지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아이치현에는 긴급사태가 발효됐지만 행사에는 8,000명이 넘는 관객이 입장해 감염 확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5대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합니다.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거란 불안감에 최근 일주일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은 2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직전 일주일보다 6배 이상의 증가폭입니다.
이례적인 대출 제한 상황에 비대면 창구보다 직접 영업점을 찾는가 하면 당장 자금이 필요한 게 아닌데도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문의가 많아졌다고 은행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최근 가을 장마로 인한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에서 비 오는 날 발생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 평균의 1.6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8.7%로 전체 사고 치사율 5.5%의 약 1.6배에 달했습니다. 도로공사는 9월에도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빗길 고속도로 주행 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를 떠난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 RCD 마요르카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마요르카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렌시아와 계약을 끝낸 이강인과 4년 계약을 했다며 자유계약으로 2025년까지 계약한 이강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권은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한여름 장마철 못지않게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타작마당이란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아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던 이단 은혜로교회. 이번엔 교도들의 노동력 착취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이단들이 활기치지 않도록 사회와 교계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